신생아 황달 부모 가이드. 신생아 황달 정해. 신생아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혈액 성분이 쌓여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출생이에서 3일 후 신생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일부 10만 명 중 1명꼴에서는 뇌 손상을 유발, 핵황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생리적 황달과 달리 병리적 황달은 생후 첫날에 발견이 된다던가 생후 2주 이상 황달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황달 원인, 빌리루빈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정상적으로 태아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는 태어나면서 성인 적혈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의 적혈구는 파괴되고 그 부산물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빌리루빈은 간에서 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태아의 경우는 아직 간 기능이 활발하지 않아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게 됩니다. 이 물질이 황달을 일으키게 되고 보통 생후 2에서 3일의 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황달이 발생합니다. 빌리루빈이 잘 배출되지 않은 경우 간담독의 문제로 인해 빌리루빈이 배출이 되지 않아 혈중에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변이 연화색으로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생아 황달 증상, 아기의 피부색이 노랗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눈의 흰 점이와 얼굴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황달이 더 심해지면 몸통, 사지 및 발바닥의 피부까지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달이 뇌까지 퍼질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신생아 시기 일어나는 논란 반사가 약하게 됩니다. 아기가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황달 진단. 신생아에게 황달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피부를 가볍게 눌렀다가 떼었을 때 피부의 밑바탕 색을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혈중 황달 수치를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아기의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특히 황달 부위가 몸통을 지나서지 밑 발바닥까지 퍼지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달의 정도는 총 빌리루빈 수치를 통해 평가하는데 보통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체열을 하지 않더라도 피부에 잠깐 광선을 쬐어서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생리적 황달이 아닌 병적인 황달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인 감별을 위해서 용혈에 의한 원인 검사 및 간 기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 치료. 신생아의 황달이 심하면 핵황달이라는 신경학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빌리루빈 수치가 확인되면 입원하여 광선치료, 교암수혈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광선치료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 빌리루빈을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꿔서 신장으로 직접 배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대를 씌우고 옷을 벗겨 피부를 노출시킨 후 그 상태로 광선치료기 아래에 눕혀 푸른빛 또는 흰빛이 나는 특수 파장을 쬐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드물지만 혈액세포가 깨져서 생기는 용혈성 황달이거나 다른 합병증에 의하여 총 빌리루빈 수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아기 몸의 피를 다른 피로 교환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경과. 황달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호전됩니다. 황달이 심하더라도 광선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서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높이 상승하는 경우 혈중 빌리루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핵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황달이 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존하더라도 뇌성 마비, 청각 상실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신생아는 퇴원 후에 황달이 시작되거나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도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칼로리 부족, 탈수 등이 있으면 황달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신생아가 먹고 있는 노유나 분유의 양과 질도 중요합니다.